61번입니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공법 61번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띄었으니까.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2번 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보겠습니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틀린 예들 보죠.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한 주택 공급합니다.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는 따라야죠. 검증해달라고 했으면 검증해주면 됩니다. 5번 시장 군수는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63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분의 1 이상이면요.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고요. 3번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200명일 때도 5명 이상의 이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해요. 100인을 초과할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의, 그러니까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그리고 5번이었고요. 63번 답이 63번에 5번이었고요. 64번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요. 정비구역의 국유 그리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되면 안 되겠죠. 그럴 수 없고요.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면 되죠. 공탁해야죠. 거부했으면 공탁해야죠. 자, 나중에 뭐 찾아가겠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과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그럼 위탁받은 시장 군수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뭐 부과 징수를 이제 할 수는 없죠.
예, 시장, 군수 등에게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인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전부 융자할 수 있어요. 뭐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5번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금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숫자 넣어보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는 매입 비용의 25%에다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75% 더한 금액입니다. 시세를 더 쳐주네요. 예, 시세를 더 쳐줍니다. 그래서 65번에 2번이고요. 6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요. 그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게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다가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리고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어렵네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래서 폭 10m의 일반 도로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66번에 3번이었고요. 67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 건축 설비는 부대시설이고요.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정답 디귿 2번. 67번에 2번. 68번입니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분양 계획이 2022년 3월에 분양 실적, 주택 분양 실적이란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68번에 1번. 그리고 69번입니다. 자,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 통보해야 하고요. 4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1년은 좀 짧죠. 5년 이내에는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7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주택 건설 자재 구입, 택지 구입, 택지 조성, 건설 공사비 충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1번, 71번입니다. 주택 법령상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에 상속 어쩌겠어 해야죠. 예. 그 입주자 저축 증서에 저당 잡힐 수 있죠. 예. 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그 지위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리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의 증여, 매매, 예,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디귿리을 3번이고요. 7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1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없고요. 예치금에 관한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 강화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 변경해서 적용할 수 없고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4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m가 아니라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받으려면 이미 신청을 해야겠죠. 착공신고 전에 그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73번입니다. 건축주 갑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특이하네요. 세빛둥둥섬인가요? 자,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면 위니까 대지 범위가 참 곤란하겠죠.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 이거 완화해 주세요 요청이 안 되는 게 내진 등급은 안 돼요. 내진 등급, 예, 가뜩이나 물 위에 있으면 내진 등급 완화 신청은 안 됩니다. 자, 7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높이 제한, 대지 안전 이런 건 되고요.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제한, 옳은 거. 건축 허가 제한. 1번, 국방, 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2번, 지역 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자치시장 아니고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도지사가 더 위에 있는 경우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1회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인데 건축 허가 제한은 2년인데 1년 정도로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제한 기간. 자, 4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청취한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75번입니다.
건축주 갑은 A도 BC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2층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2번 건축신고를 한 갑이 건축신고를 했어요.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허가까지는 아니고 B 시장에게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3번 B 시장은 건축신고 수리하기 전이 아니라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요. 4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5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할 수 있죠. 자, 7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다 해야죠.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대지에 관한 정보들을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76번에 5번 이고요. 7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 옳은 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뭐 국제행사 같은 거 할 때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고요. 3번 2번이 답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이 됩니다.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77번에 2번이었고요. 78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전문기술자, 그러니까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전문기술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관계자일까요? 신고수리자 아니고 시공자, 건축관계자일까요? 그리고 허가권자나 공사관리자는 아니고요. 인근 주민하고 관계전문기술자 그리고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좋습니다. 허가권자는 아니죠. 관계자가 아니죠. 건축 허가권자는. 그래서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그리고 건축관계자입니다. 여기서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라고 합니다. 79번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가 아닌 거.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시효 완성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단체, 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할 때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80번입니다.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 유휴농지 쉬고 있어요. 대리경작자 지정.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없죠. 없군요.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습니다. 휴경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2번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개일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 해제할 수 있고요. 게을리하면 그럴 수 있죠. 3번입니다. 4번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요.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 혹은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80번의 3번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